지난 1년 동안 30권 이상의 책을 냈다. 그 외에도 강연, 수업, 방송 출연과 감수 등 나조차 이유를 알 수 없을 만큼 많은 일을 하고 있다. 일이 많은 것이 매우 고맙기는 하지만 동시에 내 머릿속에는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다. 왜 10년 전에는 지금 같지 않았을까? 지금보다 더 에너지가 넘치고 머리 회전도 빨랐는데 왜 그때는 아무도 나를 찾지 않고 노력에 비해 아무런 성과가 없었을까? 나는 오늘이 되어서야 그 비밀을 알게 되었다. 10분 안에 책 한 권. 안녕하세요, 장독대입니다. 우리의 요즘은 비대면이 익숙하지만 그럼에도 고독 속에서 혼자 있는 것은 두려워합니다. 보지 않더라도 켜져 있는 TV, 조금이라도 답변이 늦으면 안 될 것만 같은 상시적으로 로그인되어 있는 SNS, 외부와 단절하는 헤드셋 속 음악, 이것들이 대표적입니다. 저자 사이토 다카시는 친한 친구와의 수다도 시간 낭비라고 말합니다. 당연히 좋은 사람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는 데는 이견이 없지만 그 수다를 떠는 동안 어떠한 성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이죠. 묵묵히 혼자서 겪어내야 성장하는 게 있다고 주장하는데 저는 대인관계도 엄청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다카시의 이 성장과 고독의 연관성을 듣고 무릎을 몇 번이나 쳤는지 모릅니다. 인맥을 내세우며 여러 술자리와 모임을 빙자한 향락거리들은 즐겁지만 내 성장에는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습니다. 설상가상 그들의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더라도 단편적일 겁니다. 내 성장에 시간을 쏟고 내가 스스로 증명하면 내가 시간을 쓰지 않아도 너도 나도 본인들의 시간과 돈을 투자해서 나와의 자리를 만들려고 합니다. 바로 이 차이입니다. 당연히 고된 하루 끝에 술집에서 신나게 젊음을 발산하는 것도 좋지만 그건 그저 좋다는 것이지 성장과 맞바꾸는 시간일 뿐입니다. 축구 시합이 너무 재미있지만 혼자서 연습하는 개인 트레이닝은 고독하죠. 야구 시합은 재미있어도 혼자 하는 스윙 연습은 지루합니다. 혼자 실력을 기르는 노력은 하지 않고 승부에만 일희일비하다 보면 재미는 있어도 선수로서의 미래는 짧겠죠. 저도 이렇게 만들어 놓은 영상을 보고 있으면 그 순간이 즐겁습니다. 그 이면에는 같은 책을 수차례 읽어야 하고 필사하고 정리하고 압축하고 녹음하고 편집 그리고 또 편집, 이 모든 것을 혼자 고독하게 해야만 하죠. 이렇게 혼자 있는 시간은 정말 힘들지만 그 혼자 있는 시간만이 주는 성장 궤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로지 혼자서만 도달할 수 있는 지점이 있다는 사실도 깨닫게 됩니다. 스스로에게 기대하는 힘을 다카시는 자기력이라고 부르는데요. 우리는 젊을수록 스스로가 비범하다 생각하며 나는 평범한 사람들과는 다르다는 생각이 강하다고 해요. 저자는 이 자기력을 계속 유지하게 하는 힘이 젊음이라고 말합니다. 그 기저에는 어제의 나, 1년 전의 나, 10년 전의 나, 어느 구획마다 과거의 나와 단절하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성장하고 싶은 마음인 거죠. 인정은 곧 독이라고 합니다. 주관적인 평가는 달콤하지만 성장의 톱니바퀴는 멈춘다는 말처럼 세상이 보는 나는 어떤 사람인지 어떤 위치인지 객관화를 해야 합니다. 젊은 시기에는 목표가 있어도 추상적인 신념에 사로잡혀서 고민만 하는 사람이 태반입니다. 결국 큰 일을 해야만 한다는 압박에 자신을 진짜 성장시키는 구체적인 행동까지는 못하는 비극이 일어나는 거죠. 그럴수록 현실을 직시해야 하고 당장 성과를 내라와 같은 스스로에게 미션을 던져야 합니다. 좋은 상사를 만났더라면, 이렇더라면, 그때 했더라면, 이런 말은 승부의 세계에서 절대 통하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도전하는 어른들이 멋지지 않나요? 근데 그런 사람들도 막상 뜯어보면 젊은 시절의 습관처럼 도전을 해온 사람들입니다. 80세가 넘은 노인이 아이패드를 사서 그림을 그려서 인스타에 업로드를 합니다. 아이패드는커녕 컴퓨터 재부팅도 못하는 할머니는 시간이 지나 인플루언서가 되었습니다.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는 대중들은 자신도 그렇게 늙고 싶다 말하곤 하죠. 지금도 안 하는데 나이 들어서 할 리가 없겠죠. 여유재순 할머님은 기저에 그런 습관이 있는 분입니다. 기본적으로 혼자만의 시간을 스스로 단련하는 시간, 에너지를 기술로 전환하는 시간임을 아는 분인 거예요. 자기력이 이미 몸에 배어 있는 거죠. 실제로 고독한 시간에 자신을 단련한 경험이 있는 사람의 진짜 장점은요, 언제든 그 상태로 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과 잘 사귀면서도 혼자일 때 고독 모드로 나를 전환하고 성장의 모드로 즉시 바꾸는 겁니다. 이게 어른이 가질 수 있는 이상적인 모습 아닐까요? 흥미롭게도 재능이 많은 사람일수록 혼자일 때 자신이 이뤄야 할 세계에 대해 생각합니다. 즉 혼자만의 시간에 깊이 생각한다는 것은 재능의 증거죠. 고독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면 어떤 시련에도 쉽게 꺾이지 않습니다. 인생을 풍요롭게 살고 싶다면 인생의 어느 시기에 스스로 교제를 끊을 필요도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 주변에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틀림없이 혼자 있는 시간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아는 사람일 거예요.
거예요. 스스로 단독자라는 것을 아는 거죠. 고독한 시간을 감내하는 게 필수임을 깨달은 겁니다. 단독자의 혼이 밑바닥의 수맥처럼 쉼없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혼자가 되면 그대로 충실하고 창조적인 시간을 만듭니다. 친구와 안락한 날만을 보낸 사람은 갑자기 혼자가 되면 그 외로움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애초에 뭘 해야 할지를 모르니 그저 단골 술집에 들러 좋아하는 술이나 안주가 나오면 기뻐하는 발전 없는 즐거움이 인생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혼자가 되었을 때 뭘 할 건가요? 이처럼 좋은 고독과 나쁜 고독의 갈림길이 나뉩니다. 고독과 독서의 연결성. 독서는 그런 면에서 고독과 가깝습니다. 현대사회에서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극단적으로 늘고 있어서 책 읽는 것의 필요성을 더 못 느끼지만 독서하는 사람과 아닌 사람은 10년만 지나도 매력에 있어서 엄청나게 큰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가끔 독서는 고독 속에서 나보다 앞서 세상을 살아간 현자가 나에게 가르침을 주는 건데 그 현자는 수준이 높습니다. 그러니 긴장됩니다. 그의 글들을 사유하면서 더 깊은 이해라도 한 날에는 엄청나게 뿌듯해지기도 하고요. 니체의 책에서 본 말이 떠오릅니다. 나는 앞으로 혼자가 된다. 자네들도 지금 가는 게 좋아. 모두 혼자가 되라. 나는 그것을 바라노라. 혼자서 그 시간을 의미 있는 고독화로 밀도 있는 시간으로 맞바꾸는 사람들은 고독 없이 사람과 관계에만 목매이는 사람들보다 오히려 훨씬 더 깊은 관계를 맺습니다.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결국 콤비라는 상대방과 나의 호흡도 두 사람 모두 단독자인 경우에 압도적인 호흡을 자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동적인 고독을 넘어 적극적 고독을 선택한 두 사람이 팀을 이룬다는 것은 서로에게 자극이 되고 함께 샘을 파야 하는 상황에서 엄청난 시너지가 일어나는 겁니다. 혼자여도 괜찮은 여유, 안정감 있으며 스스로 고독화에 익숙한 사람, 이런 사람이 둘이서 합을 맞춰 샘을 파는 거죠. 그러나 외로움과 수동적인 고독에 일파만파 흔들리는 사람들은 일도 안 풀릴 뿐더러 있으면 있는 대로 스트레스 받고 없으면 외로워서 무료하다고 힘들어합니다. 고독과 무료함의 사이에서 저울질을 하며 진짜 좋은 고독은 전혀 모른 채 말이죠. 코코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코코는 방 한가운데 거울을 두고 살았다. 그 거울과 대화를 하기도 했고 그녀는 독서를 무척 중요하게 생각했다. 혼자 있는 시간 동안 내면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활용했다. 수도원에서 자란 코코는 고독이 완벽하게 몸에 배어 있었다. 그럼에도 많은 남성과 사귀었고 피카소를 포함한 폭넓은 교우관계를 가졌지만 왠지 모르게 고독과 친숙했다. 그녀는 고독을 품었지만 고립되지는 않았다. 오히려 밝은 성격이었다. 그녀는 파리 깜봉길에 매장을 처음 만든 이후로 단 한 가지 변하지 않는 것이 있었다. 모든 여성들에게 아름다움을. 그녀가 만든 패션 브랜드는 우리가 아는 샤넬이다. 샤넬은 전 세계를 아름다움으로 물들였습니다. 그녀의 고독한 시간의 답이라도 하듯 어둡지만 화려함이 묻어나는 것만 같죠. 사실 저에게도 다카시와 비슷한 암흑의 시간이라 불리는 세월이 있었습니다. 중학교 시절부터 20대 중반까지가 그 시기인데요. 마치 온 세상이 나에게 사인을 보내는데 나만 그걸 무시하고 있다는 기분도 들고 남들이 걱정하지 않아도 될 끼니 걱정, 교복을 사 입어야 하는 어려움 등 늘 혼자라는 생각에 불만, 외로움, 실망으로 가득했습니다. 이해받고 싶고 소통하고 싶고 따뜻하게 포옹받고 싶었지만 그 시간이 길어지고 악순환이 지속되는 것을 일찍이 경험하면서 어느 순간 저는 고독과 많이 친해져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교복을 입는 시절로 돌아가고 싶다 하겠지만 저는 아마 교복을 생각하면 얼굴이 붉어질 겁니다. 즉 경험을 통한 인식 주관이 기억의 반복에 근거해서 바깥 세계를 해석하는 거죠. 돈가스를 함께 먹어도 누군가는 어머니가 해준 따뜻한 경양식을 잠재적으로 떠올리지만 도시락을 싸줄 사람이 없어서 부모님이 싸준 척을 하고자 도시락 통만 들고 가서 돈가스 집에 부탁하는 8살의 저와는 다른 것처럼요. 이처럼 상대와 같은 주제를 놓고 이야기를 나눠도 느끼는 바가 전혀 다릅니다. 많은 말을 주고받아도 진짜 마음은 전해지지 않는 공허함만이 생길 때도 있고요. 삶을 그대로만 보지 않고 사람은 하는 수 없이 기억에 근거하는 걸 어쩌겠어요. 이처럼 고독을 떨쳐내기보다 그 의미를 깨달아야 합니다. 피하지 말고 자신은 물론 상대 역시 고독한 존재일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고독에 대한 예의를 지키는 것, 고독에 당당하게 맞설 수 있는 사람이 결국 행복도 아는 것 아닐까요? 성장을 하려면 적어도 한 번은 익숙한 지점에서 빠져나와서 그것들과 단절하는 시간을 가져야 하죠. 수집가처럼 여러분의 쾌락에 안주하는 것도 행복은 맞습니다. 그러나 어떤 의미에서는 그것이 안정감을 주지만 결국 어른이 되지 못하는 사람이 될 뿐이라고 합니다. 책 속의 말로 오늘의 영상 마치겠습니다. 일본에서는 가리벤이라는 말이 있다. 열심히 혹은 이상할 만큼 공부에 몰입하는 인물을 가리키는 말이다. 그러나 이 말에는 비하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마치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을 업신여기고 눈의 가시처럼 여기는 감정처럼 당신이 단독의 시간으로 타인이 넘볼 수 없는 고고함을 개척할수록 그들은 당신에게 가리벤이라고 비웃으며 손가락질을 하고 있을 것이다. 하늘을 올려다보며
저 밑바닥에서